이 테스트가 1977년에 여행을 시작했을 당시 아무도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데이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최근 성간 매체에 있는 모호한 별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사는 이 탐사선의 안전을 우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보이저 1호는 여행을 계속하여 결국 인류 최초의 택배로 먼 별에 도착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났을까요? 보이저 1호는 기술적 경이로움이자 우주 여행의 상징입니다. 1970년대에 서둘러 보낸 이 테스트와 쌍둥이인 보이저 2호는 지금까지 45년 이상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주요 임무는 외측가스 및 얼음 행성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두 호가 여전히 행성계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처리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12년 이상 성간 공간에 머물며 지구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류는 이 두 탐사선에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두 탐사선 없이 살 가능성은 나사에게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보이저 1호와 2호가 결국 전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방사성 동위원소 배터리는 2030년대까지 장거리 무선 전송에 충분한 전력을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그동안 탐사선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22시간 이상 걸립니다. 2023년 가을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운율도 이유도 없는 1과 0의 혼란스러운 혼합을 보냈습니다. 신비한 메시지를 해독해야 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이전의 성간 매체에서 지구로 2번이나 예외적으로 특이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별들 사이의 이 빈 공간을 통과한 후 탐사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수수께끼 같은 플라스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태양권 내부에는 여전히 1큐빅센티미터당 약 100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외피 밖에서 연구자들은 같은 공간의 분자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어느 날 탐사선은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성간 매체에서 진짜 입자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후 플라스마가 측정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의 공허함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어떻게든 우주의 진공 상태로 들어간 태양 플레어였습니다. 즉, 별에서 온 신호가 성간 매체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것은 다소 놀라운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플레어는 태양권 끝까지만 이동합니다. 태양권 끝은 태양계 중심에서 약 100천문 단위 또는 5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양의 입자가 몇 시간 내에 성간 공간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보이저가 근처 행성계의 이 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온 입자의 급증이 그곳에서 성간 매질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에게 가하는 압력은 일종의 두꺼운 껍질을 만듭니다. 이러한 상당한 보호가 없다면 열린 공간의 극심한 복사가 방해받지 않고 태양계 내부로 침투할 것이고 지구상의 생명체는 아마도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양 덕분에 따뜻함과 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은 우리를 안전하고 믿음직하게 보호하는 우주 멘틀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탐사선이 보여준 것처럼 태양의 플라스마 흐름은 성간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태양권 가장자리에서 끝납니다. 연구자들이 플라스마 흐름이 다른 별에서 왔다고 말할 때 옳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도 수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플라스마 흐름이 4년 이상 성간 매질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플라스마 흐름은 실제로 자유공간의 입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합니다. 전류가 남아있거나 태양권 영역에 도달하면 이 전류는 근처 소스에서 유래하거나 매우 강력한 힘에 의해 구동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신호가 정말로 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간 매질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연적 힘에서 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려면 추가 측정 데이터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과학적 충격에 이어 또 다른 충격이 뒤따랐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21년에 예상치 못하게 혼란스러운 정보를 보내 연구자들은 탐사선이 우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수는 몇 달 안에 수정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탐사선의 원격 측정 데이터가 바뀌어 탐사선이 우주에서 격렬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변경으로 안도감이 생겼고 보이저 1호는 우주를 통한 찬란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보이저 1호의 놀라운 모험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나사는 보이저 1호가 첫 번째 목표인 목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탐사선은 당시 전문가들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직항 경로를 택한 반면 보이저 2호는 약간 다른 경로를 택해 다양한 행성에서 여러 차례 플라이바이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더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고 두 탐사선은 하나가 분실된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우 잘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외행성이 정렬되는 희귀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175년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나사는 이를 활용하고자 했고 적어도 한 개의 탐사선이 근처 행성계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두 탐사선이 연구자들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도착했기 때문에 세상은 운이 좋았습니다. 1979년 3월 발사 후 불과 1년 반 만에 보이저 1호는 이미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접근 및 플라이바이 중에 목성의 격렬한 대기 흐름과 놀라운 폭풍에 대한 놀라운 사진과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대적반과 생생한 구름띠를 포착했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는 당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이오는 중세 후기에 비교적 간단한 망원경으로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달에서 화산 활동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도 달에서 유황 화산 폭발이 우주로 수 킬로미터 날아가는 것을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서 지질 주기를 직접 관찰한 최초의 사례였고 따라서 행성 탐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이 모든 놀라운 발견을 하는 동안 보이저 2호가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 7월 목성에 도착하여 보이저 1호가 발견한 많은 내용을 처음에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스 행성의 고리와 다양한 위성에 대한 추가적인 놀라움과 자세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두 탐사선은 협력하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과 그 위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습니다. 목성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 보이저 1호는 여행을 계속하여 1980년 11월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행성의 고리를 가까이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고리 내부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증거를 찾고 토성의 대기와 자기장을 관찰했습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는데 짙은 안개가 자욱한 대기가 지구와 유사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탐사선이 훌륭하게 협력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81년 8월 토성에 도착하여 토성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보이저 1호의 방문 이후 제기된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날아가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는 행성계의 가장 먼 곳까지 직접 가는 궤적을 따라 떠났지만 임무에서 특히 중요한 순간은 밝은 파란색 점의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진은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한 탐사선이 고향인 지구를 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의 푸른 행성은 광대한 우주에서 작고 섬세한 푸른 점으로 이미지에 나타납니다. 이 탐사선은 이 사진이 촬영된 해인 1990년의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장대한 관점에서 보면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업적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행성이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해변의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작은 세상이 얼마나 특별한 보물인지 지적하며 평생을 보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명령에 따라 촬영되었습니다. 마침내 2012년 8월 익스플로러 1호는 성간 물질로 경계를 통과한 최초의 인공 물체가 되었고 태양 주변을 떠나 태양의 영향이 은하 전체의 영향으로 점점 더 가려지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는 거의 12년분의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탐사선의 거의 확실한 파멸을 의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의 슬픈 작별 인사였습니다. 나사는 이를 피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과학자, 연구원,
통제 직원은 2021년에 원격 측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충격은 2023년 가을에 왔습니다. 익스플로러 1이 1과 0의 엉킴을 통신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지만 데이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이 지구와 통신하는 딥스페이스 오어거너제이션의 전문가는 메시지를 내부 운영체제의 각인으로 디코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한 컴퓨터가 모든 프로브의 데이터와 움직임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범용 로그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프로브에 대한 전체 감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프로브는 여전히 살아있고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데이터 전송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사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데 회의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익스플로러 2로 임무가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과의 통신에 관한 한 말입니다. 탐사선은 계속 날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탐사선이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할 것이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두 익스플로러 임무 모두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이라면 누구나 재생할 수 있는 골드 레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익스플로러 1호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분주한 도시의 소음. 지금 피드를 구독하고 모든 새로운 비디오 기능에 참여하세요.